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숙종의 후궁입니다. 근데 숙종의 가장 미움을 받았던 후궁입니다. 영빈 김씨입니다. 숙종은 조선 19대 왕입니다. 영빈 김씨 같은 경우는 안동 김씨, 본가가 안동이죠. 그리고 성천부사 김창국과 어머니 전주희 씨 사이에서 이녀로 태어났고요.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황후 김씨가 장인 희빈장 씨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숙종이 다시 환궁을 시키죠. 희빈장 씨를. 그걸 봤던 인현왕후가 좀 희빈장 씨를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후사를 낳아야 된다 이러한 명분으로 후궁을 간택할 걸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궁을 하게 된 후궁이 바로 영빈 김씨입니다. 근데 숙종에게 가장 미움을 받았나 봐요. 종이품으로 수기로 이렇게 처음에 들어와서 노비를 150명이나 하사받았습니다. 1686년에 이렇게 입궁을 하게 됐고요. 정식으로 이렇게 후궁에 간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인계 노론으로 명문가의 자손이죠. 심지어는요, 왕비 못지않게 이렇게 위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빈 김씨는 고조할아버지가 김상언입니다. 병자호란때 척화대신이죠. 명망 있는 집안이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공조판서 김수중이고 가까운 왕후들이 일가 친척이었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죠. 입궁 3개월 만에 대왕대비했던 장렬왕후 회감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정이품 소위로 진봉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탄생일, 장렬왕후 탄생일이 돼가지고 귀인, 종일품, 귀인에 봉해집니다. 하지만요, 숙종에게 총애받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쉽죠. 그리고 후사도 없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후에 왕의 동정을 살피고 궁중의 기밀을 친정에 알리면서 이것을 홍치상, 이무후였던 홍치상과 작당을 했다. 그리고 희빈장 씨의 어머니에서 유언비어를 날조를 했다. 이렇게 유포한 죄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숙종은 이거에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는 인현왕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맹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인현왕후를 서인으로 강등을 시키면서 배출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서인에서 남인으로 정권 교체를 했던 기사 황국입니다. 숙종이 황국 정치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남인에서 서인으로 다시 정권이 교체되죠. 그게 바로 갑술 황국입니다. 남인에서 이제 서인으로 정권 교체가 하면서 남인에서 추천을 했던 희빈장 씨가 취선당으로 이렇게 쫓겨나죠. 그리고 다시 인현왕후가 궁으로 복위를 합니다. 왕비로. 그때 영빈 김씨도 같이 복위를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왕비가 복위를 했을 때 책봉식을 하거든요. 책봉식을 하게 되면은 모든 후궁들은 한 계급씩 승봉이 됩니다. 근데 이유 없이 영빈 김씨는 누락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단종의 복위가 됩니다. 단종이. 근데 이때도 정의일품이었던 숙빈 최씨만 빼고 나머지 다 1계급씩 승봉이 됐거든요. 이때도 누구냐? 영빈 김씨가 누락이 됩니다. 희한하죠? 그만큼 영빈 김씨를 미워했나?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면 희빈장 씨가 왕비가 될 것 같다. 이걸 염려해서 숙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비는 영빈 김씨를 이렇게 간택하라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희빈장 씨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복위할 움직임이. 근데 이제 사약을 먹고 죽죠. 희빈장 씨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후궁은 중전이 될 수 없다. 이게 희빈장 씨를 때문에 생기긴 했지만은 영빈 김씨를 노리고 했다. 이러한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당시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숙빈채 씨가 있고요. 영빈 김씨가 있습니다. 숙빈채 씨는 정말로 한미한 가정이었고 영빈 김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명문가의 자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영빈 김씨가 중전이 되는 게 맞는데 숙종이 갑자기 인현왕후의 상이 치르기 전에 계비를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김주신의 딸 인원왕후 김씨입니다. 인원왕후 김씨를 새로 계비로 간택을 해버리죠. 그때 이제 정일품이었던 숙빈채 씨만 빼고 나머지 이제 1계급 승봉이 되죠. 그때 영빈 김씨 같은 경우가 이제 빈자기를 받아서 영빈이 됩니다. 그리고 숙종이 사망을 하죠. 숙종이 사망을 했을 때 모든 후궁들은 밖으로 사저로 내쳐집니다. 그러면서 사저를 하나씩
제공받습니다. 그때 사저가 너무나 좋은 사저를 받았다고 해서 대신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비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빈 김씨의 사저는 정말로 허름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종이 수리비를 제공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1720년이죠. 경종의 급석 중독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배우였던 영빈 김씨가 휩싸이죠. 근데 이제 왕대비였던 인호나무가 다시 비호를 해서 무마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외사촌이었던 이진검이 공개 지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공경에 빠집니다. 영빈 김씨 정말로 생로고락을 다 겪네. 하지만요, 경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연인군이죠. 영조죠. 영조가 이제 보위를 잇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무혐의를 받게 되죠.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영빈 김씨가 67살 나이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영조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영조는 영빈 김씨를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죠. 그리고 영빈 김씨하고는 노론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각별했고요. 그래서 영조를 친아들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조가 수시로 궁 밖으로 나가면서 영빈 김씨의 사당에 들려서 명복을 빌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조의 생모였던 숙빈 최씨의 시호를 이렇게 내려질 때는 영빈 김씨의 친족들 중에서 벼슬이 없는 사람들을 다 대거 등용했습니다. 영조가요, 서녀였던 화유 옹주를 또 봉사손으로 앉혀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후손을. 근데 여기가 지금 못 들어가게 막아져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끝까지 좀 영빈 김씨는 한번 끝까지 운이 안 좋네. 사람들이 발길을 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잠깐 볼 수 있도록 제가 찍어봤는데 가까이에서는 못 찍고 드론 추락이 있어서 위험이 있어서요. 드론을 좋은 걸 써야 되는데 드론으로 여러분들 드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히 막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기에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저기가 영빈 김씨였는데 다 이렇게 벽이 만들어져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쪽에 있는데요. 저쪽에 저기 보이는 저쪽에가 있는데 지금 나무가 보이죠? 그쪽에가 있는데 지금 이쪽이 다 문화재로 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론을 띄워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나무 보이는데 여기가 있습니다. 영빈 김씨를 한번 알아봤는데 좀 가까이 가지는 못했고 드론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서 항공 촬영으로만 봤습니다. 제가 드론을 좀 좋은 걸 쓰면은 전방이 센서가 있어가지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요. 아무튼 드론으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수였습니다. 안녕.